근데 지금 세공제까지 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건 좀 너무 빡세가지고. 지금 70은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난 수성구에 꼭 들어가야겠다 신축으로. 네. 38평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죠 제가. 1988년생이시고요. 은퇴는 50세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셨고요. 남자분 기준으로는 기대연령 82세 정도 된다고 이제 통계청에 나와 있고요. 네. 그러면 저축 가능 기간은 15년이고 은퇴 후에 생존해야 되는 기간이 32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현재 수입이 270, 현재 소비가 120이니까 저축 가능 금액은 한 150만 원 정도 네. 계산이 되시고요. 은퇴 후에 월 생활비 지금 시점에 300만 원이면 50세 시점에는 410만 원 정도가 있으셔야 되고 네. 80세 시점에는 한 800만 원 정도가 이제 매달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시고요. 네. 그러면 은퇴 후에 총 생활비가 22억 정도 나오세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환산하면 한 16억 5천 정도 이렇게 음. 나오는데 현재 금융자산이 한 3,800 정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미래 인플레이션을 2.1%로 계산을 하고요. 예,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그럼 얼마나 음. 저축하면 이 돈을 모을 수 있나? 이 예금을 할 때는 한 3.3%, 그러니까 과거 23년치 금리고요. 네. 투자를 할 때는 뭐 자산 배분 같은 걸 해서 한 8%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예. 일단 일반 직장인도 국민연금은 빼고 계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연금에서 그 부분은 빼고 한 DB형 정도는 적립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 270에 120인데 아. 미래 300으로 계산했던 거잖아요. 예, 예. 이거를 좀 음. 인간적으로 200 정도 해볼게요. 전 지금 200으로 했어요. 200으로. 200으로 하셨어요? 제가 연금이 50세에 퇴직하면은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나오니까. 예, 예, 예. 개인연금으로 모아야 되는 거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건데 네. 70만 원 정도를 하시면 돼요. 아, 예. 그렇게 하시면 DB. 2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DB로 월 생활 했을 때인가요? 그죠? 예, DB 기준이에요. 아, DB 플러스 그 자산 배분 투자를 했을 때 기준이구나.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150만 원의 저축 가능 금액 중에 70만 원만 노후 아, 자금으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80만 원이 남잖아요. 네. 요거를 주택자금에 쓰실 수 있죠. 그럼 한 달에 원리금 80이면 대출을 받아서 할 때 충분히 그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2배가 된다, 아내분도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50 정도를 아파트 네. 원리금 상환금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꽤 받으실 수 있겠죠. 네, 한 3, 4억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주택 마련이랑 노후 준비랑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게 네. 애 교육비가 들어가면 거의 불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그쵸. 애 교육비 하면 애가 지금 몇 살 정도 되세요? 아직 마이너스 살이죠.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현재 소비가 확 늘어나면서 저축 그렇죠. 네. 가능 금액이 확 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될 수 있고, 음. 근데 이제 이 버퍼는 갖고 계세요. 버퍼요? 예. 가지고 계신 여유 리소스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은퇴 나이를 늦추면 됩니다. 이 밑에 보이시죠? 은퇴 나이 기준으로 해서 예. 금액을 산정한 거예요. 음. 50세 기준에는 7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55세까지 일하시면 한 달에 28만 원만 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뭐 55세까지 일할 것 같으면 60 해야죠, 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50인데 네. 여기서 이제 아파트 관련 자금 6, 70 하고 그럼 자녀한테 또 6, 70 쓸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내 노후 자금 30으로 커버가 되니까. 지금 30만 원씩 넣고 있긴 한데 60세까지 하면은 당연히 부족함이 없을 거란 거는 대충 제가 공부했을 때도 그 계산은 나오더라고요. 연금도 뭐 150에서 200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제가 35인데 제가 지금 프리즘을 한 지도 32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를 거의 연수익 뭐 7, 8% 저는 공격형 그거기 때문에 7, 8% 하면은 뭐 충분히 여유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은퇴 나이를 10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뭐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7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 네. 뭐 일단 지금 대출 빼고 그냥 종잣돈 한 1억이라도 모으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또 이렇게는 또 못 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향후 한 5년 뒤부터 이제 부어야 될 건데 그러면 제 나이가 40살이고 그럼 50에 퇴직한다 그러면 10년밖에 없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이게 약간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집을 좀 싼 거 사자 이런 주의예요. 아, 노후 실, 자금은 일단 세팅해 놓고 네네네. 네.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자금으로 이제 집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대해서 약간 눈높이를 낮추면 노후 자금과 별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금에 있는 거 다 빼 가지고 연끌해서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지는 상황이긴 하고요. 저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예,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이 원리금을 갚으면서도 그냥 뭐 안정적인 연금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구는 뭐 아직 저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요. 뭐 구축 한 15년 된 아파트들 30평대가 한 4억대 정도 하니까 네. 몇몇 구만 피하면 되지 않나요? 그죠? 하나만 피하면 아 되겠죠, 예. 서울. 예.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 계신 분들 상담하면 네. 잠실이나 강남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 제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나는 예. 자동차는 벤틀리를 타야겠다 2억짜리.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난 수성구에 꼭 들어가야겠다 신축으로 뭐 네. 38평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네. 노후 준비와 주택 마련 그리고 네. 자녀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상담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일하는 네. 기간이 늘어나면 예.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음. 노동의욕 고치? 뭐 이런. 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넣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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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넣는 금액도 네. 인플레이션만큼 추가한다는 가정이에요. 지금은 70이고 아, 내년엔 70만 원에 2.1% 추가. 그 금액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2점. 70만 원이 30년 후에 엄청 작은 금액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월급이 저만큼 안 오르는데 인플레이션만큼 월급은 여기에 급여 인상률 4.5%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저희 2%도 안 되는데요, 공무원. 제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7%가 넘던데요. 그 호봉 연요? 인상분 계산 안 하셨죠? 호봉 인상분이요. 네, 그것도 오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본분만. 엄청 어렵더라고 그래서 9급 뭐 몇 호봉부터 시작해서 그 은퇴할 때까지 네. 그걸 막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음. 공무원이 초봉은 작은데 이제 호봉 인상분이랑 몇 년 되면 무조건 승급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속 네네. 승진하고 이런. 네, 근속승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계산해 보니까 대충 7, 8%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4.5%는 우리나라 전체예요. 음. 네, 그래 대기업, 중소기업 뭐 다 달라서 음.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음.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저도 좀 놀랐어요.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네, 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보면 세액공제 한도를 계속 넣으면 어느 정도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공제까지 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건 좀 너무 빡세가지고. 지금 70은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요? 네. 50 퇴직 원할 때 그렇게 넣는 거고 60이면은 30만 넣으면 되잖아요.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55세는 30만 넣으시면 돼요. 만약 60이라 그러면은 20만 넣어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 30을 넣고는 있는데, 네. 30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뭐 계속 일해야 된다는 결론이네. 그렇지만 노후 네. 준비랑 주택 마련이랑 자녀 교육비도 어느 정도 좀 있다. 나온다는 것도 오케이, 오케이. 그죠? 어느 정도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뭐 확실히 납입 금액을 늘리면은 그만큼 뭐 좀 빨라진다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네. 좀 다른 부분에서 타협 보면은 은퇴 나이 조금 땡길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때 가서 네, 자산 상태 한번 체크해보고 해보시면 이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퇴직금이 없는 사람들, 아예 DB나 DC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진짜 거의 납입 금액이 여기서 한 2배씩은 되려나요? 이 오른쪽에 그래프 보이시죠? 그러니까 빨간 점선이 이제 DB형에다가 투자를 더한 거예요. 예, 여기 선이 직선으로 팍 올라간 데가 보이시죠? 이게 DB 수령 금액 1억이에요, 1억. 50세 퇴직 시에. 그러니까 1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금이 없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음, 대충 감은 오시죠? 만약에 이 정도만 저축했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예금으로만 하는 거라서 은퇴 시점에 돈은 한 9억이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9억이 이렇게 빠르게 소진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3%밖에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렇죠. 밑에 있는 거 선이 수평으로 가잖아요.
네네. 여기 있는 금액에서 이 8% 수익만 가지고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돈을 안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나 예, 궁금한 것이 그 예, 연평균 8%라는 건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총 수익률을 그냥 투자 연수로 나눈 게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약간 좀 운빨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막 타서 쓸 때 심하게 마이너스인 해가 있으면은 더 빨리 소진되기도 하고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불었다가 계속 죽을 때까지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운빨에 그냥 맡겨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게 이제 시퀀스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이제 봤습니다. 수익률의 예, 순서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운빨에 따라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주식만 가지고 가면 안 되냐라는 질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쵸? 장기 수익률은 주식이 더 높죠. 근데 그렇죠. 내가 딱 은퇴를 했는데 주식이 하필 2022년처럼 훅 빠져버렸다. 음, 아니면 2000년, 2001년, 2002년처럼 3년 내리 빠져버렸다. 그러면 시퀀스 리스크에 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퀀스 리스크를 해제하는 방법이 수익률이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어, 나빴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네, 이어지면 안 돼요. 이제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책에서 이렇게 분석할 때 연단위 성과를 계속 분석해서 넣는데 마이너스 성과가 1년 이상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근데 주식 네, 같은 경우에는 2, 3년 동안 마이너스 난 적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시퀀스 리스크가 되게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자산 음, 배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마이너스 났지만 다음에 플러스 나고, 음, 이러면서 그게 이제 해칭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시퀀스 리스크에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하여튼 뭐 하나 포기해야 되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마음 편하겠네. 그냥 진짜로 일정하게 그냥 계속 똑같이 부으면서 그냥 시간으로 승부 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네요. 네, 나머지 변동성은 시간으로 승부 보는 게 이제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0에 정년퇴직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예, 감사합니다.